엄마의 라디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엄마는 전갈, 한 번 물리면 죽어요 입니다. 저는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아들이고 작은아이가 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아들에게 욕설, 폭언, 체벌을 하는 엄마였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잘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라 그냥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인 큰아이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아이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를 향해 가족을 떠올리면서 비슷한 느낌의 동물 인형을 올려놓아 볼까? 라고 했다더군요. 그러자 엄마인 저의 자리에 전갈을 올려놓았대요. 상담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물리면 죽어요. 상담사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며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아이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하는 조언을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경청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땡땡이 뭐뭐 하고 싶구나. 구나를 최대한 많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상담실을 찾은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청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실천을 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잘 안 되었습니다. 질문.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 PET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모가 PET 교육을 듣고 자녀를 잘 키우셨습니다. 엄마와 아이들 관계가 정말 좋고 큰 갈등 없이 아이들과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조카인 제가 아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PET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은 한 번만 들어선 안 돼. 여러 번 듣고 그때마다 꼭 다른 강사님께 들어야 해. 그래서 일단은 부모 역할 훈련 책부터 사서 읽었고 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이,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PET 교육 후속 모임으로 제가 한때 우리 집 PET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하셨던 엄마 한 분의 참가 동기를 제가 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참고사항 하나 덧붙일게요. 경청은 구나를 연발하는 게 결코 아니랍니다. 제가 이전에 경청에 관해서 업로드한 영상을 함께 링크로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엄마 그런데요. 엄마의 말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된대요. 엄마,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우리 엄마는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부모교육 강사님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짧은 시간 내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바로 아이 핸드폰에 엄마 연락처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래요. 그런데 이걸 우스갯소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둔 엄마, 아빠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상 스마트폰은 아이의 전유물입니다.
아이가 실사용자니까요. 아이만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물건이지요. 특히 아이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 등 본인만의 취향과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지요. 그 세상 속에서 과연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존재로 간주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벌써 거의 18년 전 일이네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전철을 타고 대학원을 통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요. 그래서였는지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는 제 마음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10달을 뱃속에 품었다가 세상에 내놓은 소중한 생명들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전철 안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4명의 여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엿들으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그 여학생들의 성량이 다들 우렁차더라고요. 가수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대화 중에 한 학생의 입에서 자꾸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집 미친년은 말이야.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받아치더라고요. 그녀는 그래? 그러다가 그 소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친구들을 향해서 검지를 입술 앞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조용히 해. 그년이야. 이윽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내뱉은 그 학생의 첫마디가 엄마 왜?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만삭의 배를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혹시 우리 아이들도 저 나이 또래가 되면 그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윤희와 동희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난 뒤로 저는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아이들 핸드폰에 엄마인 내 연락처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혼자 몰래 살펴보곤 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포함된 평범한 단어의 조합이더라고요. 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전갈이 되지 마세요. 내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내는 전갈이 되세요.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미친년 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다만 내 아이와 나누는 달콤한 사랑에 미친 엄마가 되세요. 이번 생에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이 소중한 인연에 가슴 깊이 감사해 보세요. 나는 이번 생에서 엄마 역할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도 엄마 역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 엄마의 라디오로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또 이런 보고 있다 입덕 벌리고 이거 좀 봐. 해줄까?
네.